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을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생각하는 디자이너 이원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카이스트 IDIM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개발도상국을 위한 적정 기술 디자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도 역시 적정 기술에 관한 건데요.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사운드스프레이라는 제품을 중심으로 적정 기술 디자인 디자인 시 사용자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개발도상국을 위한 디자인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굉장히 멋있고 섹시하고 감나가고 이런 디자인에 푹 빠져 있었고요. 한때는 항상 별다방에서 애플 노트북을 꺼내놓고 아메리카노를 쪽쪽 빨아 마시면서 이제 디자인을 하면은 이제 그때야 인스피레이션이 팍팍 나는 소위 말하는 그런 된장남이었습니다. 네. 이런 저는 물론 그 종교적인 바탕으로 항상 언젠가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하고는 생각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고 이걸 제가 디자인으로 할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어요. 이랬던 제가 변하게 됐는데 변화된 계기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늘 얘기하셨습니다. 남자는 젊을 때 사서 고생을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진짜 안 해본 알바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진짜 다 해봤습니다. 지긋지긋하게 해요. 그때는 그냥 용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제가 디자이너가 된 뒤에 그때 경험했던 이 경험들이 그걸 통해서 제가 사용자를 더 이해하게 됐고 그 이해를 디자인에 적용하니까 훨씬 좋은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래서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됐고 그때 경험을 적용한 디자인이야말로 진짜 진정성 있고 멋진 디자인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있는 연구실에서 이제 사회공헌 디자인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나눔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이 3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걸 아시거나 아니면 갖고 계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예, respect. 감사합니다. 네, 많이들 알아주세요. 아무튼 이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한 20억 정도를 지금 사회공헌 기부를 했는데요. 월드비전과 함께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그 불원 아이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멋있죠? 감사합니다. 이랬던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해외 나가서 한번 디자인 나눔을 실천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이 시드 프로젝트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한 디자인이 씨앗이 되어서 그 현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디자인을 가지고 자기네 지역 안에서 스스로 어떤 거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또 월드비전과 손을 잡고 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시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적정 기술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적정 기술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단 고액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에너지 사용이 적어야 하고 누구나 쉽게 배워서 쓸 수 있어야 하고 현지에 나는 원리를 쓰며 소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제품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뜻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수많은 적정 기술 디자인 제품들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임팩트가 있고 진짜 상용화되고 있는 제품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적정 기술 이 디자인 제품들이 사용자를 생각해서 어떤 기술을 만들었기보다는 기술을 초점으로 만든 뒤에 사용자한테 얘따 써라 하고 던져주니까 그 받는 사용자는 처음에는 받고 이게 뭐지? 쓰다가 자기랑 전혀 상관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용자를 좀 더 이해하고 사용자들과 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아프리카 케냐로 떠났는데요.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고 필요로 하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적정 기술 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떠났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이제 케냐의 오실릭이라는 지역인데요. 이곳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마사이 신발 있죠? 네, 그 마사이 신발을 만든 장본인들, 마사이족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일방적인 그런 생활 패턴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고요. 여기서 저희가 진짜 현지에 가지 않았으면은 절대 몰랐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사실들을 밝혀내는 그런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현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제가 그 첫날에 겪었던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를 한 가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이제 마사이 추장이 나오고 뭐 가족들 나오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서로 막 안녕 뭐 잠보 하면서 막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어디서 굉장히 낯익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노키아 벨 소리입니다. 아니 이 오지에 전기도 안 오고 물도 없는 이곳에서 추장이 갑자기 우리랑 얘기를 하더니 잠깐 핸드폰을 꺼내서 샬라 막 떠들면서 저희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대체 전기도 없는데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막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자기는 핸드폰을 살 때 추가 배터리를 3개에서 4개를 더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폐타이어로 만든 이 마사이 신발을 신고 이런 곳을 편도로 2-3시간 걸어서 조그만 마켓에 도착을 합니다. 보다폰 보이시죠? 여기 가서 이제 추가 배터리를 주고 충전해 주쇼 이래가지고 충전을 하고 나 충전된 배터리는 가져오고 이래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핸드폰을 쓰는 게 이 나라에서 핸드폰 쓰는 방식입니다. 대단하죠? 진짜 여기 가지 않았으면 절대 몰랐을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리카 가지 않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S전자 같은 데서 그래 아프리카를 위한 핸드폰을 한번 디자인을 해보자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거기 가서 제가 그 회사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래 일단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스마트폰 같은 거 안 쓰고 단순한 핸드폰을 만들자 해서 그래 일단 단순한 핸드폰 좋아. 두 번째 그래 분리가 되면은 안 좋으니까 분리되면 고장나니까 일체형 배터리를 만들자 했다고 칩시다. 이 시장에서 통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저는 그 다음날 모가지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적정 기술 디자인할 때는 현지에 가서 그 현지 사람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특히 말라리아에 관한 얘기인데요. 말라리아는 다 아시다시피 모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가장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신생아들과 산모들이 매해 100만 명 이상씩 죽습니다. 말라리아 질병은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제 발생되는 질병인데요. 매해 신생아의 6분의 1이 말라리아 때문에 죽고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은 매 30초마다 지금 한 아이가 죽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심각한 질병인데요. 지금 현재 말라리아를 퇴치할 수 있는 가장 큰 3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약물 투여입니다. 하지만 약물 투여의 문제점은 일단은 인프라스트럭처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 세 번째는 웃기게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신생아들이라든지 산모들한테 말라리아 주사를 맞히면은 말라리아는 낫지만 다른 질병이 생깁니다. 문제죠. 두 번째, 집 안과 밖을 이제 DDT 살충 처리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 집 안에다가 이제 DDT를 살충을 하니까 그 화학 잔류 물질들이 폐 속에 들어가서 다른 이제 건강상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고요. 세 번째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이제 살충 처리가 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부분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이제 NGO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이제 무료로 기부가 되는데요. 이제 굉장히 많이들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멋있게 설치된 모기장입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은 아니죠. 현실은 시궁창이죠. 네. 이런 곳에다가 모기장 설치. 이건 뭐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네? 네. 이런 데다가 뭐 어떻게 모기장을 설치해요? 말이 안 되죠. 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현지인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라리아를 이제 퇴치시킬 수 있는 디자인 키포인트들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저렴해야 한다. 뭐냐? 이 사람들은 하루에 1불도 못 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해야 한다. 세 번째, 건강 그리고 환경에 아무런 문제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직관적이어야 한다. 직관적이어야만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그 세 가지 보여드렸던 그 모기 퇴치 방법 외에도 현지에 어떤 다른 방식들이 있을까 하면서 막 사타시 알아보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F킬러입니다. F킬러. 아니 무슨 아프리카에 F킬러가 있어요. 예? 근데 F킬러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벽면에서 저 벽면 끝까지 수백 개의 F킬러가 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죠. 그 사람들한테 F킬러는 그만큼 많이 사용되는 이제 제품이고 하지만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많이들 사서 쓰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기향이라든지 뭐 초음파 모기 퇴치기 그리고 끈적이 덕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희 눈에 특별하게 이제 끌었던 거는 초음파 모기 퇴치기입니다. 초음파 모기 퇴치기는 뭐 몇몇 분은 아시겠지만 작동 원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지금 산란 중에 안모기가 이제 배란됐잖아요. 배란된 상태에서 이제 그걸 알을 낳기 위해서는 피를 빨아야 되는데 그 피를 빨 때 그때 말라리아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안모기는 산란기 때 순모기를 엄청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순모기를 막 피해서 막 다니는데 순모기가 내는 그 초음파 소리가 12,000에서 17,000Hz입니다. 그 똑같은 그 초음파 그 헤르츠를 작동을 시켜서 이제 말라리아를 이제 감염된 이제 안모기를 퇴출을 시키는 기계인데요. 이 기계의 최대 장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 실내에 놔도 일단 사람 귀에 초음파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단 화학 물질을 분사시키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건강상에도 좋고요. 친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무엇이냐? 전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뭐 나이로비 같은 대도시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런 오지에서 가장 심각하게 말라리아가 발병되는 지역에서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두 가지 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첫 번째, 그럼 그 사람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살충 모기 스프레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형태, 그리고 똑같은 사용 방식을 일단은 사용하자. 근데 사용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미스트입니다, 미스트. 네. 뿌리는데 이런 걸 화학 물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를 뿌리면 어떻겠냐? 그게 첫 번째 컨셉이었고요. 두 번째는 전기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간단하죠? 여러분 살충제 쓰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흔드시죠? 네. 이 흔드는 모션을 가지고 전기를 발생시켜서 초음파를 뿌리자 해서 저희가 나왔던 것이 바로 요 놈입니다. 사운드 스프레이죠. 멋있죠? 잠시 후 작동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용 원리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형태, 사용 방법 똑같습니다. 잡으면은 똑같이 생겼고요. 일단 흔듭니다. 열라 흔들어요. 흔들어가지고, 똑같이 뿌리듯이 위에 버튼을 눌러서 이제 뿌려주고요. 다음에 안 사용할 때는 다시 눌러서 꺼주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기술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 배우셨던 자석에 이제 전선이 감겨있는 코일이 왕복 운동을 하면은 전기가 생기죠. 그 전기를 배터리에 충전시켜서 노즐을 눌렀을 때 이게 초음파가 나가게 되는 방식인데요. 굉장히 단순한 기술이죠. 일단 저희가 기술적으로 1분을 흔들면은 1시간 동안 초음파가 나오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어린이한테 좀 흔들어 던져줘가지고 8분 동안 흔들어! 열라 흔듭니다. 8분 동안. 그럼 그날 밤은 모기 걱정 없이 편하게 잘 수 있는 것이죠. 어때요? 멋있죠? 감사합니다. 이게 직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건 그냥 정말 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서 이 아이디어가 나오자마자 프로토타입을 만들자 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기들이랑 이런 것들을 해킹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희가 천연 재료는 쓰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구해서 만들었다는 게 이제 큰 포인트고요. 이거를 곧바로 나가서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더니 사람들이 주자마자 이거 살충제 그 똑같이 써봐. 그럼 받자마자 흔듭니다. 흔들더니 막 써요. 쓰더니 막 좋아라 합니다. 그냥 아주 신났어요. 예. 이건 뭐 그냥 게임 오버, 디 엔드. 굿 게임. 그냥 뭐 끝장났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곧바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미국의 IDA의 어워드에다가 출품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소셜 임팩트 부분에서 네, 상을 탔습니다. 네, 아주 예쁜이죠, 예쁜이. 네. 그러나 사운드 스프레이는 여기서 끝이지 않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바로 선진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른 이제 적정 기술 디자인 제품들을 같으면은 개발도상국 안에서만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선진국에 아웃도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집에 화학물질이 되는 뭐 매트, 홈매트 뭐 이런 거 같은 거 쓰기 싫어하시는 분들 네. 이거 사셔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나오는 수익금은 전부 다 아프리카에 이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buy one, send one 이 방식을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네, 여기서 일단 그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적정 기술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우리랑 거리가 먼 기술, 제3국의 기술, 뭔가 과거의 기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쪽을 계속 연구를 할수록 정말 여기서 보이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갈망하는 뭔가 사람을 위한 기술 또는 친환경적인 기술 이런 요인들이 너무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적정 기술은 뭔가 이렇게 과거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로 나갈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기술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정 기술은 무엇보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용자를 우선으로 생각을 한 바탕으로 디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디자이너 여러분 그리고 공학자 여러분 적정 기술 디자인할 때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추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만 이제 디자인하지 마시고 사용자를 항상 생각하고 이해를 하는 바탕에 한해서 적정 기술 디자인을 하면은 좀 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좋은 적정 기술 디자인 세상이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마치기 전에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든데요. 이번 주 초에 마사이 흙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음성에 가서 거기서 진짜로 흙을 거의 5톤, 6톤을 퍼가지고 그래서 마사이 집을 지었는데요. 그 짓는 과정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원 멤버들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